안녕하세요. 알면 득이 되는 TV, 알득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매와 중풍은 병원보다 부엌에서 막는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앉는 그 식탁, 점심시간마다 마주하는 그 한 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소박한 밥상이 우리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반대로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놓는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선 뇌혈관 건강의 중요성, 뇌를 살리는 음식들의 놀라운 비밀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뇌혈관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음식들과 시너지를 높이는 건강한 음식들의 궁합까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식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1장 뇌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뇌 속에는 총 길이가 무려 600km에 달하는 수많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펌핑하는 혈액의 20%,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5%를 사용합니다. 이 생명의 강물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뇌세포 1000억 개 하나하나에 소중한 산소와 포도당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면 단사에서 6분 만에 뇌세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세포에서는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까지 영향을 미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뇌압이 급상승하며 뇌조직을 압박해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죠. 이런 무서운 현실을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매년 1790만 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3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 과학이 전해주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30년간 추적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3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관 염증 지표인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내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도를 나타내는 PWV, 맥파 전달 속도 수치가 개선된 겁니다. 딱딱해져 가던 혈관이 다시 탄력과 유연성을 되찾은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뇌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 생성이 증가해 혈관 확장 능력이 15에서 20%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뇌 속 600km의 혈관 고속도로가 건강하게 유지되느냐 막히느냐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 한 끼에 달려있다는 과학적 사실이 증명된 셈이지요. 이제 우리 식탁 위의 음식들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뇌혈관을 지키는 정교한 의학적 처방전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2장 뇌혈관을 지키는 음식 베스트 5. 그렇다면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세계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말 그대로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마치 혈관의 윤활유처럼 작용해 혈관 건강 전반을 지켜줍니다. 올리브유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은 혈관 속 염증을 평균 25% 감소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2%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9% 높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리터에는 약 250mg의 폴리페놀과 함께 비타민 E, 스쿠알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특히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 확장 능력을 무려 30% 가까이 끌어올려줍니다. 그만큼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스페인에서 7,447명을 5년간 추적한 PREDIMED 연구에서는 하루 4테이블 스푼 정도의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위험을 33% 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하루 한 스푼 정도를 샐러드, 나물 무침 또는 요리 마무리에 생으로 곁들여 보세요. 가열하지 않고 생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의 손실 없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뇌혈관을 오래도록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혈류를 맑게 해주는 바다의 선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고등어 100g에는 약 2.6g, 연어에는 1.8g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참 특별합니다. EPA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는 물질 생성을 촉진해 혈전 형성 위험을 40에서 50% 감소시키며 혈관 속에 쌓인 나쁜 기름기를 씻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액을 맑게 합니다. 또한 DHA는 뇌혈관의 유연성을 높여 뇌로 가는 피의 흐름, 곧 뇌혈류를 15에서 20%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4만 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50% 감소했으며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평균 25%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단,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처럼 기름을 덜 쓰는 조리법이 훨씬 좋습니다. 바다에서 온 이 귀중한 선물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 그것은 곧 뇌혈관을 위한 가장 손쉬운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를 깨우는 자연의 색깔, 채소와 과일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어떤 색깔이 가장 자주 올라오나요? 각각의 색깔마다 독특한 뇌보호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푸른빛의 시금치와 진한 녹색의 케일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뇌의 처리 속도를 11년 전개 유지해주며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뇌혈관 장벽의 염증을 42%나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블루베리, 포도 같은 베리류는 잘 아시다시피 브레인 푸드로 유명하죠.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과학계의 슈퍼스타입니다.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연구에서 뇌혈류가 평균 17%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었어요. 이 작은 열매들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25년 추적 연구에서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0%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다만 시금치와 케일은 옥살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치즈나 우유, 멸치 같은 칼슘 식품은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다양한 색이 식탁에 올라올수록 우리 뇌는 더 건강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결국 식탁 위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곧 뇌를 위한 자연의 영양제가 됩니다. 네 번째, 작은 알맹이에 담긴 큰 힘, 견과류입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즐겨 드시나요? 그 대신 한 줌의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드셔보세요. 작은 알맹이 속에 담긴 영양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호두 한 줌에는 2.5g의 오메가3와 3mg의 비타민 E가, 아몬드에는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37%나 들어있어요. 이런 불포화 지방과 마그네슘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UC 데이비스 연구에서는 매일 43g 정도의 호두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도 수치가 64%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하버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7만 6천 명을 30년간 추적한 결과 주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여성들의 뇌졸중 위험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되도록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한 줌의 습관, 그 작은 실천이 뇌혈관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차 한 잔의 여유가 주는 방패,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항산화 성분은 뇌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죠.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루 2잔 이상 녹차를 마신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는데요. 특히 오하사키 지역에서 4만 명을 1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하루 5잔 이상 녹차를 마신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남성은 42%, 여성은 무려 62%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녹차의 카테킨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관을 넓히는 물질 생성을 30% 증가시켜 혈관 확장을 돕고 혈압을 평균 2에서 3 정도 자연스럽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실은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늦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 33% 뇌졸중 위험 감소, 등푸른 생선의 50% 보호 효과, 블루베리의 17% 뇌혈류 증가,
견과류의 64% 혈관 탄력도 개선, 그리고 녹차의 42에서 62% 뇌졸중 예방 효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올리브유 한 스푼, 생선 한 토막,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녹차 한 잔. 이 소박한 5가지가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젊고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결국 뇌를 위한 최고의 명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 위,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다는 과학적 진실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삼장 뇌혈관을 위협하는 안 좋은 음식 베스트 5.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뇌를 지켜주는 보약이라면 반대로 우리 뇌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좀먹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고 편리하지만 속으로는 혈관을 갉아먹는 주범들이죠. 이제 그 위험한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포장 속에 숨어있는 독,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 하나쯤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아침 식탁이나 도시락 반찬에 자주 오르곤 하죠. 하지만 이 익숙한 음식들 속에는 놀라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햄 100g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50%가 넘는 1200mg이 들어있고, 소시지에는 포화지방이 총 지방의 3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입니다.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과학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7,000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매일 50g의 가공육 햄 2에서 3쪽을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동맥 두께가 평균 0.03mm 더 두꺼워져 뇌혈관이 실제로 딱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렇다면 잠깐의 편리함이 과연 우리 뇌 건강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식탁에 오른다면 그것은 분명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3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한다면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이런 과학적 위험들, 이제는 제대로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뜨거운 기름 속의 함정,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돌지만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있습니다. 기름이 18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트랜스 지방이 생겨납니다. 특히 식용유를 반복 사용하면 그 함량이 크게 늘어나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줄어듭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8만 명 추적 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사용된 기름입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가열하면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에서는 튀김 음식을 주 4회 이상 먹은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고, 오븐 조리법은 트랜스 지방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고 18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짧은 즐거움 대신 작은 조리 습관의 변화, 그것이 바로 뇌혈관을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짠맛 뒤에 따라오는 쓰디쓴 대가, 바로 과도한 소금입니다. 여러분,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젓갈 한 점, 밥도둑 같은 절임 음식, 생각만 해도 입맛이 당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의 함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8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000mg의 거의 2배에 달해요. 이 과도한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무섭습니다. 나트륨, 즉 소금이 1g만 더 들어가도 혈압이 평균 이 정도 올라갑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이 압력이 매일 뇌혈관을 누르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와 혈관의 유연성을 약 25%나 감소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핀란드에서 2,500명을 2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소금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무려 51%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속에 이미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약 2,300mg, 라면 하나에 1,800mg, 젓갈 한 숟가락에도 800mg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게 권장량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 큰 효과를 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가 60에서 70% 감소합니다. 젓갈이나 절임 음식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 3회로 줄이면 월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35%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외식 시 덜 짜게 요청하거나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나트륨을 하루 1000m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3mm 수은주 낮아지고 그 결과 뇌졸중 위험이 약 14%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짠맛은 잠깐 입을 즐겁게 하지만 혈관에는 조용히 부담을 쌓아갑니다. 반대로 짠맛을 줄이는 작은 습관은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달콤함이 남기는 스디슨 후에 바로 설탕과 단 음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커피 믹스 몇 잔이나 드시나요? 더울 때는 탄산음료 한 캔, 간식으로 과자 한 봉지. 순간은 달콤하고 즐겁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대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의 설탕 함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39g의 설탕이, 이는 각설탕 10개와 같고 커피 믹스 한 잔에는 6에서 8g, 에너지 드링크에는 무려 27g이 들어있어요. 이런 단 음식과 음료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심각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180에서 200mg 데시리터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몸은 급히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혈관벽의 염증이 25에서 40%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에즈스 당화산물라는 물질의 생성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할 때마다 우리 몸의 단백질과 설탕이 결합해 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당화산물이 뇌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30% 감소시킵니다. 과학적 근거도 충격적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4만 명의 남성을 2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하루 2잔 이상의 단 음료를 마신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첨가당 섭취량이 하루 100g을 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3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공복혈당이 100mg 데시리터 이상 유지되면 뇌 부피가 연간 0.5%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 혈류를 15에서 20% 감소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동을 억제해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콤함이 당길 때는 자연의 선물,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한 개의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지수가 38로 콜라의 63보다 훨씬 낮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뇌혈관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거나 커피 믹스 대신 원두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 섭취를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면 혈관 염증 지표가 평균 18% 감소하고 뇌혈류 개선 효과도 12%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순간의 달콤함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연이 준 건강한 단맛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풍요의 그림자, 바로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기름진 부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맛은 진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붉은 고기의 포화지방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포화지방이 9.3g, 갈비에는 8.1g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포화지방 권장 섭취량 15g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심각합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25% 증가시키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12에서 15% 상승시킵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촉진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30% 높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TMAO라는 물질입니다. 붉은 고기 속 L카르니틴과 콜린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환되어 TMAO가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 내막에 직접 손상을 가해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만 7천 명의 남성을 2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하루 85g 이상의 붉은 고기를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EPIC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52만 명을 16년간 관찰한 결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라도 하루 100g씩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이 11%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고기에는 햄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햄철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뇌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20에서 25%나 떨어뜨리게 됩니다. NIH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붉은 고기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경동맥 두께가
평균 0.05mm 더 두꺼워져 있었고, 이는 뇌혈관 나이를 5에서 7년 더 늙게 만드는 효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있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굽거나 삶으면 포화지방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고, 고온에서 굽는 대신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8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도 고려해보세요. 닭가슴살은 포화지방이 3분의 1 수준이고, 생선은 오메가3까지 제공하며,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까지 풍부합니다. 실제로 붉은 고기 섭취를 주 2회로 제한하고, 생선과 닭고기로 대체한 사람들의 혈관 염증 지표가 평균 22%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매 끼니마다 고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뇌혈관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원의 균형, 이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위험 요소들 기억하시나요? 가공육의 19% 뇌졸중 위험 증가, 튀김 음식의 41% 뇌졸중 발생률 상승, 과도한 소금의 51% 위험도 증가, 단 음료의 21% 뇌졸중 위험 상승, 그리고 붉은 고기 과다 섭취의 28% 위험 증가. 이 음식들은 순간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뇌혈관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적인 숫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올리브유의 33% 보호 효과, 등푸른 생선의 50% 위험 감소, 채소와 과일의 20% 인지기능 보호, 견과류의 64% 혈관 개선 효과, 녹차의 최대 62% 뇌졸중 예방 효과. 이 모든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뇌혈관 건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할지는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짧은 맛의 즐거움과 평생의 뇌혈관 건강, 순간의 편리함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장 혈류 건강에 좋은 음식 궁합, 실천 팁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홀로 있어도 제 몫을 다하지만 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힘을 드러냅니다. 마치 좋은 벗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듯 음식도 올바른 짝을 만나면 뇌혈관을 지키는 힘이 배가 됩니다. 과학이 밝혀낸 이런 음식 궁합의 비밀을 한 접시의 식탁 위에서 실현할 때 우리 몸에는 오래도록 남는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올리브유와 채소의 놀라운 궁합입니다. 여러분, 샐러드 드실 때 보통 어떤 드레싱을 쓰시나요? 새콤달콤한 소스도 좋지만 그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더해보세요. 그 이유가 정말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3에서 5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올리브유 없이 샐러드만 섭취한 그룹은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7%에 불과했지만 올리브유 일투제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흡수율이 32%까지 상승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할 때 혈중 농도가 4.6배 증가하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3.4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6.5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연구에서 카로티노이드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올리브유는 여기서 단순한 운반자 역할을 넘어섭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장벽의 투과성을 15% 증가시켜 영양소가 혈류로 더 빠르게 흡수되도록 하고 동시에 자체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채소의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 총 항산화 능력을 40%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뇌혈관 건강이 뛰어난 이유도 바로 이런 음식 궁합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 크레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충분히 사용한 채소 요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뇌혈관 노화 속도가 일반인보다 25%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한 채소의 항염 효과가 단독 섭취 대비 60% 증가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어요. 실천법도 간단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1에서 2스푼을 뿌리거나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구운 채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채소 샐러드가 올리브유 한 스푼 덕분에 흡수율 5배, 항산화 효과 40% 증가해 뇌혈관 치유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아셨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선과 채소의 놀라운 궁합입니다. 여러분, 등푸른 생선 드실 때 비린내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무나 양파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비린내는 줄고 건강 효과는 놀랍도록 커집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의 놀라운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파 중간 크기 한 개 150g에는 약 20에서 30mg의 퀘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25에서 40% 억제해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EPA는 혈소판에서 트롬복산 A 생성을 억제하여 피가 지나치게 끈적하게 달라붙는 걸 막아주고 DHA는 혈관 내피세포의 프로스타사이클린 분비를 촉진해 혈관이 잘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전 형성 억제 효과가 단독 섭취 대비 65%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고등어와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소판 응집률이 48% 감소했고 혈관 내피 기능을 나타내는 FMD 수치가 23% 개선되었어요. 퀘르세틴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에서 퀘르세틴과 함께 섭취된 오메가3의 체내 안정성이 72시간 동안 85% 유지된 반면 단독 섭취 시에는 48시간 후 50%로 감소했습니다. 무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생선의 오메가3 흡수를 15% 향상시키고 동시에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생선의 영양소 이용률을 20% 높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황화합물의 작용입니다. 양파와 무의 황성분이 생선의 트리메티라민 비린내의 원인과 결합해 냄새를 90% 이상 제거하면서 동시에 간의 해독 효소인 글루타티온 S 전이효소 활성을 30% 증가시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생선 플러스 무 조합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중성지방이 18%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염증 억제 효과가 놀랍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선과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RP가 35% 감소했고 혈관 염증을 나타내는 ICAM1 수치도 28%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도 다양합니다. 고등어구이에 양파채 곁들임, 연어 스테이크에 무즙 소스, 참치회에 무채와 양파절임, 생선조림에 양파와 무를 함께 넣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결국 등푸른 생선 한 토막에 채소 한 조각만 곁들여도 비린내는 90% 제거되고 혈전 억제 효과는 65% 증가하며 영양소 흡수율은 20% 향상되는 뇌혈관을 지키는 완벽한 조합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작은 궁합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건강 효과, 이제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확인하셨죠? 세 번째, 견과류와 과일의 특별한 궁합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에 호두 몇 알 곁들이면 어떨까요? 그냥 간식 같지만 사실은 뇌를 위한 과학적으로 완벽한 영양 조합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안토시아닌이 163mg, 총 폴리페놀이 560mg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는데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25% 증가시키고 폴리페놀은 뇌 염증을 35% 감소시킵니다. 호두의 성분도 놀랍습니다. 호두 28g 약 7알에는 2.5g의 알파리놀렌산 ALA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됩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밝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과 결합하면 뇌세포막의 유동성이 40% 증가하고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각각 18%, 23% 향상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6,010명의 여성을 추적한 장기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2회 이상 견과류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5년 늦춰졌고 언어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 향상되었어요. 메커니즘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안정성을 85% 높여 뇌조직에서 항산화 효과를 72시간 동안 지속시켜줍니다. 동시에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생산을 30% 증가시켜 뇌세포 재생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신시내티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뇌혈류가 15% 증가했고 작업기어 워킹 메모리 능력이 28%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도 놀랍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호두 조합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뇌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6가 42% 감소하고 뇌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22% 개선되었어요. 아몬드와 딸기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딸기의 비타민C와 만나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 뇌혈관벽을 강화하고 신경 전달을 15%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UCLA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었어요. 견과류 베리류 조합을 하루 한 번씩 섭취한 그룹에 해마 부피가 6개월 후 2.4% 증가했고 기억력 형성에 관여하는 새로운 뉴런 생성이 35% 늘어났습니다. 실천법도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 토핑, 오후 간식으로 딸기와 아몬드 한 줌, 샐러드에 크랜베리와 피칸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어요. 여러분, 과자 한 봉지 대신 블루베리 한 컵과 호두 7알로 바꾸면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뇌 건강 효과는 10배 이상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변화가 뇌세포를 40%더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2.5년 더 젊게 유지하며 인지기능을 28% 향상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건강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음식 궁합을 알고 나면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하루의 건강 처방전 그리고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식탁에서 뇌혈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색깔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식탁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담아보세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붉은 토마토의 리코펜은 뇌혈류를 12% 개선하고 초록 시금치의 루테인은 인지처리 속도를 11년 젊게 유지하며 노란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뇌혈관 콜라겐 합성을 25% 증가시킵니다. 터프츠 대학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5가지 이상 다색 채소를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를 레인보우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색이 다양해질수록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하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만 추가해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5배 증가하고 견과류 한 줌 28g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23% 개선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결과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한 그룹에서 혈관 내 염증 지표가 평균 30% 감소했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셋째,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은 반만 단 음료 대신 맑은 물이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이 실천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물 섭취량을 50% 줄이면 나트륨 섭취가 평균 60% 감소하고 이는 혈압을 4에서 6mm 수은주 낮춰 뇌졸중 위험을 18% 줄입니다. 단 음료를 녹차로 바꾸면 어떨까요? 당분 섭취는 90% 줄이면서 카테킨은 하루 300mg 추가로 섭취하게 되어 혈관 탄력성이 15% 개선되고 뇌혈류가 12% 증가합니다. 실제 변화의 수치들을 보시죠. 이 세 가지의 실천을 12주간 지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관 나이가 평균 8년 젊어졌고 뇌혈류가 22% 개선되었으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5%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상 위에서 실천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한 그룹과 급격히 바꾼 그룹을 비교했더니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2년 후 더 큰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음식들 그 조합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은 더 맑아지고 뇌는 더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늙는다. 세계 5대 장수지역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100세 이상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 아닌 매일의 식탁에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건강은 병원의 처방전이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실제 사례 교훈. 여러분, 식습관 하나가 뇌혈관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박모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늘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흰빵을 드셨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500mg에 달했고 포화지방도 권장량의 2배를 넘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이 지나자 혈압이 160-100mm까지 상승했고 LDL 콜레스테롤이 180mg 디어를 넘어서면서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햄이랑 빵이 간편하니까 매일 그것만 먹었는데 그런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니 그때서야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의료진과 상담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엔 5가지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기고 주위에서 3회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100g씩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 28g씩 드셨지요.
처음엔 장 보러 가는 것부터 막막했어요.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족들이 도와주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아침에 색깔 있는 채소들 먹고 생선 구워 먹고 견과류도 챙겨 먹고 몇 달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피곤하지도 않고 머리도 맑고 지금은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어요. 식탁이 제 병원이 된 셈이죠. 실제로 박 어르신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혈관 두께가 0.03mm 감소했고 혈관 탄력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25% 개선되었어요. 이는 혈관 나이가 약 5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60대 김모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국물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까지. 국물은 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무려 5200mg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점점 높아져 170-95mm 수은주까지 상승했고 결국 고혈압 2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저는 원래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국물을 다 마셔야 속이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혈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겁이 났어요.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습관을 체계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찌개 국물은 절반만, 라면은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800mg까지 줄였어요. 목이 마를 땐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셨고요.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국물 밥만 먹으니까 밥이 넘어가지도 않고 가족들은 엄마 조금만 참아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국물 없어도 밥이 달더라고요. 지금은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국물보다 건강이 더 달콤해요. 실제로 김 여사님의 혈액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70% 감소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 어르신이 햄과 소시지를 끊고 채소와 생선으로 바꿔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40mg 데시리터 낮추셨듯 김 여사님도 짠 국물 습관을 고쳐서 혈압을 35mm 수은주나 낮추고 혈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결국 답은 똑같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뇌혈관을 지키는 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따뜻한 녹차 한 잔. 모두 가까운 마트와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반대로 바삭한 튀김이나 짭짤한 가공육, 소금과 설탕이 가득한 음식, 그리고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는 조금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보고한 바 있듯 이런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뇌졸중과 치매 같은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끼 식사가 10년 뒤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결국 내일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국물은 조금 덜, 채소는 조금 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녹차 한 잔을 더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선 삶의 지혜였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황금빛 올리브유, 손바닥에 포근히 안기는 한 줌의 견과류, 대지의 생명력이 스민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 바다가 건네는 선물 같은 생선,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 한 잔. 이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이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뇌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는지 말입니다. 반면 달콤한 유혹과 짭조름한 중독 뒤에 숨어있던 가공육과 기름진 음식들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뇌혈관을 흔들어 놓는지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기억 속 추억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순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집 부엌 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료실이고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건강을 키워가는 작은 정원과 같습니다. 알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실천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이곳.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알득TV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건강한 내일을 그려주세요. 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전하고 싶은 알득TV.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